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건축 유산 등을 정비하고 관람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500억을 투입해서 문화재청이 이제 국비로 절반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목포시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특정인 소유 건물 매입해서 행정 절차 생략한 것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 혈세로 사유시설 뒷마당 조성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문화유산의 왜곡과 논란만 양상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10월 12일 김예지 의원이 최응전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시작한다. 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건축 유산 등을 정비하고 관람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아시죠, 청장님? 네. 네. 그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하는 네. 그런 사업인데, 제가 결산 심사 때 이 부실 집행,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개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내용 면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18년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등록된 목포 경우에서 문화재청이 특정 구역을 면 단위 문화재로 지정한 국내 첫 사례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2019년에서 25년까지 사업비 500억을 투입해서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제 국비로 절반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근데 올해 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특정인 소유 건물 매입해서 행정 절차 생략한 것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 혈세로 사유 시설 뒷마당 조성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잠시 영상을 좀 보실게요. 목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근대 역사 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도해드렸었죠. 이 가운데 쉼터로 조성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의 위치도 또 쉼터 인근 건물들의 모습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모자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계획 중인 갑자옥 모자점. 바로 옆에 1935년 지어진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원형을 살린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 형태로 재탄생했는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벽으로 돼 있던 건물 뒤편에 커다란 유리창이 생긴 겁니다. 그 뒤쪽 TV였거든요. 그렇죠. 그쪽 TV고 여기다 이제 단장을 쌓아갖고. 근대 역사 공간에서 목포시가 유일하게 조성한 쉼터.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사유시설의 뒷마당 같은 부대시설로 자리하면서 목포시 행정을 향한 비판은 또다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게 또 2020년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사업에 선정된 통영도 또 문제인데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종합정비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주차나 보행 등 접근성 문제가 발생됐고, 또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탐방로 문제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도시 재생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최근 심화되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K 관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의 시행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문화유산의 왜곡과 논란만 양상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익산, 통영, 영덕, 영주 등에서 2022년에 2월된 예산이 올해 집행 중에 있고, 2023년 사업비도 30억 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만큼 청장님께서 지자체 사업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 또 감독 강화해 주시고, 또 역사 유산 보전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 수준 높이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 2회 이상 집행 점검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저희들은 실집행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